상월곡에서 6호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오냐? 6호선을 타고 내려오면은 약수를 통과를 해서 약수 타고 6호선 타고 한참 내려다 오면은 삼각지역이 나와요. 삼각지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여기 한강을 넘으면 어디로 진입을 하냐? 버스 타고 오면은 이렇게 노량진으로 들어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은 그래서 삼각지역에서 한강대로에서 버스를 타면은 노량진으로 진출을 한다. 그래서 6호선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6호선을 무시할 게 아니라 6호선이 다이렉트로는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지만은 연계하는 측면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6호선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 있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자, 그래서 6호선에서 삼각지역에서 환승을 해서 이쪽 노량진을 왔습니다. 노량진을 왜 왔냐? 저희가 이제 노량진 임장을 몇 차례 이제 갔었습니다. 노량진 임장을 몇 차례 갔었는데, 어, 태희님 노량진 한 줄평 쓰셨나요? 노량진? 노량진 한 줄평을 태희님이 썼나 안 썼나? 안 쓴 것 같은데? 안 썼는데? 안 썼네. 지금 써야지. 안 썼네, 안 썼어. 자, 노량진. 노량진은 반복 복습을 몇 번씩 해도 꼭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임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 지금 하나 보여드리면 84와 59 두 채 분양이 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프리미엄도 9억 6천이지만 권리가도 5억 5천, 15억 5천, 초기 투자 비용이 12억 5천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의 일일까요? 지금 이러면은 진짜 난리 나겠죠. 지금 이러면. 이게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 제가 노량진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댓글에도 여기 그렇게 난무하고 노량진을 왜 이렇게 저 노량진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노량진에 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동산 입지와 그 다음에 향후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거가 무슨 일이 생겼냐. 지금 12억 5천 초투 금액이 12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재미난 일이 생겨버렸죠. 재미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84하고 이제 55하고 이렇게 지금 12억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얼마냐? 요런 것들이 뭐 초투 36억 그다음에 P가 중요하죠. P 좀 전에 이제 있었던 거라 여기는 15억 9천 프리미엄이 지금 15억 9천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P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거죠. P가 그 앞전 거는 P가 얼마였냐 라고 하면은 지금 P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인 적이 있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5억인 적이 없었다라고 계속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5억이었습니다. 5억. 근데 5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5억인 적은 없었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여기 15억 9천 돼 있습니다. 15억 9천. 자, 15억 9천 돼 있는데 이거 5억인 적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렇게 5억인 적이 있습니다. 5억인 적이. 근데 5억인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 아니었다라고 5억인 적은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5억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지금 찍어놓은 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P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성이 이제 불과 이게 1년 반밖에 안 된 시간이 흐른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재개발이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변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15억 9천이죠. 프리미엄이 15억 9천. 이게 현재 지금 부동산들에서 나와 있는 매물의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동시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보여드리면 제가 P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를 이제 초트 금액 갖고도 얘기하면 또 혼란이 설 수도 있으니까. 5억 8천입니다. 프리미엄이 5억 8천, 현재 15억 9천입니다. P만 무려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정가나 이런 것들은 서로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고 프리미엄만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데일리방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5억일 때 저희가 임장을 갔었습니다. 이때 사면 좋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상황이 됐을 때도 뭐 P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가 이제 비싼 부분은 없잖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싼 거는 맞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8천에서 15억 9천까지 오르는 10억이 오르는, 근데 이게 불과 얼마나 됐다?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은 아니구나.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네. 2년 만에 10억이 오른 상태입니다. 10억이. 자, 태희님 한 줄평 쓰신다고 하는데 왜 한 줄평 안 쓰셨죠? 네, 한 줄평. 그때 5억일 때 우리 태희님도 왔었었는데, 어쨌든 재개발 지역에 묻어나섰을 때 견디기가 힘든 지역이 있고 견뎌서 살만한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노량진을 다시 볼 게 뭐냐, 여기 파크자이입니다. 파크자이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여기 동센자라고 하죠. 동센자. 이게 지주택입니다. 동센자도 지주택, 그 다음에 파크자이도 지주택. 동작구는 진짜 특이하게 지주택이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을 왜 보냐, 상도파크자이 재작년에 2년 됐다고 했죠. 2년 전에. 그러면은 상도파크자이는 얼마였나, 2년 전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상도파크자이를 입주를 한 다음에 2년 전에 재개발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재개발 가격이 현재로부터 2년 전이니까 요쯤이죠. 7월달. 그러면 이제 1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16억. 그럼 매매가 16억. 그리고 매매가 16억이고, 그리고 요 5억으로 떨어진 거, 요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몇 차례 얘기도 했지만 재개발 주변에 신축급의 아파트를 건드려서 그거를 신축발과 상승장과 이거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재개발을 사는 게 어떨까, 입지 괜찮은 재개발을 사는 게 어떨까. 이거 지금 현재 이게 3구역 매물입니다. 3구역 매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때 당시에 요 7월 달에 뭐 16억, 컨디션의 층에 따라서 이제 저층은 15억이고 고층은 16억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청산을 하고 매매가가 18억이긴 하지만은 초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제가 이제 요거를 건드렸었을 때 이제 싸게 샀죠. 이게 요거 사신 분은 입주장이었을 때 여기 17년에, 그죠? 엄청 싸게 샀습니다. 가격이. 그분은 이제 뭐가 되냐, 이렇게 되면 확실히 비과세도 받고 그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살만치 살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12억 7천에 초투 들여서 산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라고 하죠. 그러면 2024년 7월 달에 전세가 얼마였는지 볼게요. 16억에 팔았다 치면 12억 7천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남아요? 3억 3천이 남아요. 3억 3천이. 그러면 전세가 얼마가 드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죠.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좋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은데, 자, 여기서 전세를 보겠습니다. 같이 껴서. 그럼 24년 7월달에 전세가 얼마였냐? 7월달에 전세가 여기 그대로 산다 그러면 7억 정도 되네요. 7억 정도. 3억 6천이 남고 7억 정도 되니까는 그간 이거 입주장 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니까는 돈을 2, 3억이라도 벌었으면은 주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24년에는 비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갭투가 가능했습니다. 갭투가 가면서 거주를 하면서 재개발을 사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아까 전에 12억 7천을 줬으니까 3억 7천 3억 얼마였지? 3억 4천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24년 7월 달에 안 되겠다. 그러면 반전세를 가겠다. 라고 한다 그래도 여기 이제 월세를 볼게요. 반전세를 간다. 반전세는 금액을 조율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니까. 여기 보면 3억에 월세 3억 8천에 89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3억 8천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방법이 되고 도저히 뭐 월세는 못 내겠다. 근데 한 1억 정도는 있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멀리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 함은 여기 이제 살짝 올라가려면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도 있고요. 신동아 리버파크. 신동아 리버파크를 해서 24년에 전세가 얼마였는지 볼게요. 신동아 리버파크 24년에 제가 실제로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뭐를 못해요를 다 말도 안 되는 소린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때 비조정 지역이었고 격투가 가능하고 2024년 자 7월로 내려가겠습니다. 7월로 내려가면은 전세가 4억 5천. 네, 컨디션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4억 5천, 뭐 6억, 5억,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개발을 사고도 그 인근 지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래서 노량진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노량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노량진 하고 이제 마지막 강 건너서 이제 마포를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포 임장을 하는데 요즘에 마포 가격들이 상당하죠. 그래서 마포 주변에 구축, 신축이 많은데 구축 가격은 어떻게 되나? 여기 삼성이 구축 중에 구축인데 여기 차트 보시면은 23억입니다. 25억 이렇게 역세 앞에 여의도 입지를 갖고 있는 이 지역, 여의도 입지를 갖고 있는 이 지역 마포 25억을 합니다. 25억. 그래서 이게 구축이냐 신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이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마포니까 당연히 비싸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가격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마포가 가격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도화우성이 이제 재건축을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상당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이렇게 목이 길어지는 그 공룡, 얘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포를 볼 때 여기 삼성도 보기도 하지만은 이 양쪽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이쪽과 이쪽이, 여기는 평지인데 여기는 좀 구릉성 산지를 띠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약간 달동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뭘로 가냐? 용산입니다. 용산. 그래서 똑같은 마포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용산 쪽의 마포가 되는 거고 이쪽은 오리지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포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마포를 동마포, 서마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마포에서 말고 동마포를 얘기를 하는데 동마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미안 리버웰, 이편한세상 리버파크, 그 다음에 여기 태영 요런 아파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가면은 요쪽까지 마레프까지 해서 요 언저리 프레스티지까지 해서 프레스티지 여기까지 해서 흔히 얘기하는 동마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동마포와 앞으로 이쪽 용산과 연계되어 있는 동마포에서도 동쪽 이쪽은 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상권의 변화, 마포가 원래 마포 종점이라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상당했었는데 마포 상권과 공덕 상권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포와 공덕 상권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덕역 임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공덕이 아닌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바라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또 여기가 이제 그 위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어디가 그려지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입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섹터들, 요 섹터들, 여기 이제 그 충전소 빼놓고 해야죠. 충전소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요렇게 입지를 봤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칠 수 있는 여지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크든 작든. 아니면 쌍용과 요 두 개 아파트, 그리고 보성, 얘네들도 자체 재건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보성은 재건축의 희망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둘러보면서, 여기가 좋은 점이 뭐예요? 여기 한강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강다리 임장, 우리가 24년에 한강다리 임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정말 매수하기 좋았을 때죠. 갭투도 가능하고. 그때 이제 우리 봤던 게 뭐냐? 산호아파트죠. 산호아파트. 자, 그래서 산호아파트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한참 이제 하려고 하죠. 24억입니다. 저희가 24년 봄에 이제 한강다리 임장을 했었습니다. 24년 봄에. 근데 현재 24억인데 24년 봄에는 얼마였을까? 자, 보겠습니다. 그때도 재건축 이슈가 있었죠. 자, 24년 봄에 거리가 없고 전세만 있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 거리가 있네요. 21억 6천에 24년 3월에 21억 6천에 거래가 한 건 있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여기 17억짜리도 있네요. 18억짜리도 있고, 경기가 이제 안 좋고 하니까 18억에 사신 분, 18억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면적이 다르구나. 네, 면적이 다른데 요거 지금 7, 8 똑같은 거네. 7, 8 똑같은 건데 18억인데 지금 24억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금액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요때 18억 주고 사신 분은 벌써 6억이나 벌었다. 이런 차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억에 거래됐고, 여기 24억에 거래됐고, 거래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4년에 추천을 했었는데 요때가 조금 아쉽다. 추천했었을 때 좀 됐어야 되는데, 사신 분들이 좀 있었으면 많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죠. 자, 24년 현재 24억 4억입니다. 변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 번쯤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마포 어디를 볼 건지 이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한 번에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자, 쭈님, 오늘 4개 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노량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노량진. 네. 태희님이 그 경험자로서 한마디 했네요. 산호아파트 17억 호가였는데, 17억 호가일 때 봤었는데 현재 24억. 이 17억 호가 기준으로 그때 샀었어도 벌써 7억 5천이 올랐습니다. 7억 5천. 네. 그 정도로 24년이 사기가 좋았었는데, 사람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고 그때가 찬스인질 몰랐던 거죠. 그게 찬스인데 참 사람이 참 어려워요. 산호. 이날 한강인장 날 다들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긴 하죠. 이게 못 샀으래도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에는 이런 거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맞구나. 라는
아파트를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시점하고 내가 쉽게 볼 수 없는 시점하고 이거를 감도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데이터 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임장 다니면서 상황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한 번 느껴지는 게 요번 이런 흐름. 그래서 24년도 한강다리 임장 후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희님, 그 한강다리 임장 그 후기 쓴 거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델방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호가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 얼마나 격세지감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니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라이브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희니님 만나러 잠시 후에 희니님 만나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